네, 7월 2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 보이시죠? 현재 기온은 25도인데 낮 최고 28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절기인 대서입니다. 그래서인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보시는 대로 산발적인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씨 오늘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데요. 100분 동안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임기 중 반드시 가닥을 잡겠다, 주도권을 회복하겠다, 이 의지가 분명한 이 대통령인데 오늘 그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면서 국회의원 공천과 정보기관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 상고심 결론,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2심까지 나온 결과를 보니까 1심은 이제 상당 부분 무죄가 나왔는데 2심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139만 원이 나왔는데 오늘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요한 인터넷 기사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필패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유시민 씨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뉴 이재명 세력을 썩은 어물전에 빗대면서 냄새가 나기 전에 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동지의 언어에 필패와 썩은 내는 없다라면서 유시민 평론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의 경우 유시민 씨가 과거 진중권이 섰던 자리에 서 있다고 지적했고, 박지원 의원도 유시민의 메아리는 끝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박지원은 친청계 박지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장 지냈던 원로 정치인 박지원 의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당권 경쟁과 맞물려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 특히 친명계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유시민이 뭐라 떠들든 무대응이 상책 아니겠냐, 이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유시민이 뭐라 떠들든 신경 끄자, 이 목소리가 지금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언론계에서도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언론계에서도 아니 유시민이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가?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발언인가? 이런 목소리가 이 레거시 언론계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식 주목됩니다. 노컷뉴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사건 피해지에 따른 경찰 수사 독점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의 유착비리나 증거인멸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찰 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수청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에 현직 경찰관 가족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는 셀프 수사 논란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경찰 내부 유착을 막는 일종의 방파제, 상피제로 활용하겠다, 이런 구상인데 말이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중수청이 담당할 수는 없나요? 경찰이 유관한 사건, 그걸 어떻게 알죠?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인 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알아낸 거 아니에요? 예,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최신 평가용 모델이
격리망의 취약점을 찾아서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고 AI 플랫폼 허깅 페이스 서버의 인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이 많이 어려운데요. 안전장치가 일부 완화된 시험 환경이었지만 AI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해킹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AI 개발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나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심사 중입니다. AI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통제하기 어려운 AI에 국민의 정보를 넘기는 격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기사를 묶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30년 기한의 원자력 협정을 승인했습니다. 두 나라는 2년 동안의 경제 성과 필요성을 검증한 뒤 타당성이 확인되면 미국 기업이 현지에 농축 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사우디 원전 시장을 선점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중동 진출을 차단할 수 있지만 이란과 경쟁하는 사우디가 핵 잠재력을 갖게 되면서 중동의 핵 확산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독자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는 한국의 대미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 조선일보가 보도했단 말이죠. 일면 톱으로 또 보도했단 말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그 오매불망 워너비가 독자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에 이어서 핵무장 아니겠습니까? 남한 단독의 핵무장. 미국이 거기까지 오케이 할까요? 하여간 미국 잘 구슬러서 우리도 사우디만큼 그 권한을 갖게 하라. 이런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들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합니다.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부 토론회와 오늘 국민 토론 등을 종합해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토론회는 약 100분간 진행됩니다. 정부 관계자와 학계, 연구소, 언론 등 전문가, 유튜버와 부동산 맘카페 회원, 공인중개사 등 140명이 참석합니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 뒤 재정경제부 1차관이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별로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관해 참석자들이 토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이란 공격으로 전사한 미 장병 유해 귀환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에서만 세 번째 귀환식, 대통령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테헤란에 대한 직접 타격 가능성도 꺼냈습니다. 미사일이나 드론 등으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교량이나 발전소 한 곳을 폭격할 것이라며 수도 테헤란과 인근의 시설도 포함된다고 적시한 겁니다. 이란 지하 핵시설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진 곡괭이산 폭격도 예고한 상태. 이스라엘에 며칠 내로 중폭격기로 이곳을 타격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전쟁 반대 여론과 거리가 있는 조사 결과도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A poll just came out. Americans don't want high gasoline prices, but they're not against the war. 이란도 반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해 귀환 행사 즈음 요르단 미군 기지 추가 공격 사실을 발표하며 미군 사상자가 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루어졌고 조사 비용 2,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